자, 오는 21일 중국이 드디어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를 엽니다. 1998년부터 매년 3월 5일에 개최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2달 넘게 밀려서 이제 이번 주에 개최가 됩니다. 자, 일단 정 기자가 이 양회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양회 같은 경우에 중국 최대 정치 행사로 전인대와 또 중국 최고 자문기구인 정협을 합쳐서 이르는 말인데요. 중국은 1년에 한 번씩 전국에 5천 명의 인민대표가 모여서 올해 중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특히 전인대에는 전인대 개막식에는 중국 총리가 나와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와 중점 정책을 발표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많은 주목을 받는 행사입니다. 네, 그렇군요. 뭐 인민 대표만 해서 5천 명이나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민 대표 5천 명에 또 같이 따라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또 그리고 기자들도 이번에 3천 명, 원래는 더 많았는데 줄인 거거든요. 네. 또 뭡니까? 이런 대형 행사를 코로나 시국에서 연다는 거는 중국이 이만큼 가 안정돼 있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지금 현재 올림픽도 연기된 상황이고 스포츠들도 이제 무관중으로 네. 진행되는 상황에서 자, 이만한 인파가 모인다는 것은 조금 사실은 걱정도 되고 네. 어떻게 무슨 자신감으로 이렇게 하나 싶기도 하거든요. 네. 중국은 그 얘기는 결국 뭐 벌써 정상화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가요?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주째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정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실제로 원래 양해는 2주간 이루어지는데요. 이번에는 그 기간을 절반 정도 단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부분의 행사는 화상회의로 이루어지고요. 특히 지방에 올라오는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검사는 물론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좀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일단 이번 양회에서 어떤 점을 좀 주목해야 하는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먼저 근데 주목할 점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중국 정부가 안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중국 정부의 고민이요? 네. 그 문제는 중국 정부의 지금 재정 상황이 좋지가 않다는 건데요. 예. 당연히 지금 코로나 시국으로 경제에 타격을 받았으니까 네. 부양책을 쓰고 싶은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겠죠. 네. 부양책이 나오겠죠. 네, 근데 2008년 때 중국도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을 입었는데 그때 부동산하고 인프라에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예. 이후로도 계속 부채가 쌓이면서 지금 지방 정부와 기업의 부채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공식적인 통계로 잡히지 않는 부채까지 포함을 하면은 GDP의 2.5배가 될 것이라는 무디스 보고서도 최근에 나오기도 했는데요. 예. 근데 그러면 정부가 부채가 없을 때, 돈이 없을 때 보통 돈을 끌어쓰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걷거나 아니면은 국채를 발행을 하거나 아니면 돈을 찍어내는 방법이 있잖아요. 예. 근데 코로나 시국에서 세금을 걷는 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근데 국채를 또 무조건 발행을 하기에는 국채가 늘어나면서 그 금리가 올라갈 경우에는 오히려 부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거든요. 네. 또 위안화를 찍어내기에는 중국은 미국이 아닙니다. 예. 당연히 위안화를 막 찍어내다 보면 당연히 위안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금융위기로도 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돈이 필요한데 돈을 조달하기가 만만치 않은 네.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일찍부터 이런 고민을 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해결책으로 찾은 게 외자 유치인데요. 예. 점진적으로 몇 년 전부터 금융시장을 조금씩 개방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또 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다면 더욱 좋겠죠? 그래서 중국 기업들도 뭐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외자 유치에 나섰습니다. 네. 근데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변수요? 변수 어떤 변수죠? 바로 미국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 미국이 지금 코로나19로 엄청난 타격을 받았잖아요. 사망자만 9만 명이 나왔는데요. 그렇죠. 트럼프 정부가 매우 지금 화를 내면서 연일 중국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이는 금융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예. 미국 정부는 그 미국 연기금에 중국 주식 투자를 금지를 했고요. 또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 그 중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회계 감사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미국 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중국에 대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참 돈을 끌어쓰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19 때문에 변수도 생기고 미국과의 갈등이 지금 격화되고 있는데 중국이 뭐 사면 초과에 놓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런 고민 속에서 중국이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가 진짜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네. 중국이 코로나19에서 회복은 됐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상황은 녹록치가 않거든요. 중국도 4천 명이 죽었고요.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의 그 은폐율이라던가 민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당연히 중국 공산당으로서는 지금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그 경제를 살리는 게 급선무인데요. 네. 이런 고민 속에서 중국 정부가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어느 정도로 제시할지, 또 부채는 얼마나 발행을 할지, 또 재정 적자는 얼마나 감수를 할지, 또 돈을 쓴다면 어떤 식으로 쓸 것인지, 또 미국이나 세계에 어떤 대외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주 열리는 중국 양회에서 과연 중국이 어떤 메시지를 내고 어떤 목표치를 제시할지 상당히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이번 주 주목할 만한 글로벌 경제 일정도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다음 주에는 기업들이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를 알려주는 미국과 유럽의 5월 PMI 지수가 나오는데요. 5월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들도 서서히 경제 활동을 재개한 시점이거든요. 네. 따라서 4월 대비 어느 정도 기업 심리가 개선됐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19일에는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미국 청문회에 출석을 합니다. 최근에 제롬 파월 의장이 한 이제 그 미디어 컨퍼런스에서 미국의 경제의 장기 침체를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요. 예. 4월 의장을 비롯해서 미국 연준 주요 위원들의 발언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일에는 FOMC 의사록이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 주 중국 양회 그 내용들 그리고 미국에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또 청문회 참석에서의 발언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